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이 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참 드물게 보는 나무지요. 근데 아주 또 흔한 나무이기도 해요.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 감독님은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아시니까 우리 감독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무슨 나무일까요? 네, 그래요. 눈치채셨죠? 애기사과입니다. 애기사과도 엄청 큰 대작이에요. 저 혼자 못 들어가지고 이 감독님하고 둘이 낑낑거리면서 간신히 들었어요. 이 나무가 무겁다 보니까 해마다 손질이 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매 연 흔적이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삭정이가 있는데 요것도 요것도 치료도 안 해놨고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군데군데 마른 가지도 하나씩 이렇게 보이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 애기 사과 나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아작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현 분 상태로 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내년에 꽃을 포기할 겁니다. 왜?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요. 먼저 이 나무 재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무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배를 타고 무트로 건너왔죠.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남은 나무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배경이 바로 이 나무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때는 애기 사과를 갖다가 분재원에다가 비치를 해뒀다가 또 한때는 없앴다가 이제 최근 다시 또 두었다가 요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니? 애기 사과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이게 화분에 올라오면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원래 그래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니? 이 애기 사과라든가 이렇게 재배목들은 대개 이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름도 많이 주고 주기적으로 농약도 치고요. 상처가 생기면 상처도 다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자연목과 대비해서 얘들은 완전히 진짜 공주나 왕자처럼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일단 분 위에 올라오면은 땅에서는 많은 거름을 흡수를 해가지고 막 몸집을 불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분재 상식 중에 하나가 꽃과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거름을 쏟아 붓듯이 줘야 돼요. 자, 이 열매 지금 삐삐 말라 비틀어졌지만은 요 열매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름이 필요할까요? 근데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많은 나무들이 힘들게 제주도에서 바다 건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살아남은 나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나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큰 나무인데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해결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이 나무 잘 키우려면은 거름을 충분히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좀 많이 도장을 한 가지들도 있고 그러는데 열매가 열리는 나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나무는 내년에 꽃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전정 방법이 있습니다. 전지 방법. 그러니까 가지를 어떻게 자르냐. 꽃눈이 달리는 가지하고 꽃눈이 달리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중간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제 소개는 끝났고요. 이 나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원래 애기 사과라고 하는 나무는 사과나무 원종이에요. 그 사과나무 원종이어가지고 이 자그마한 애기 사과를 갖다가 배고프다고 따먹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주로 사과나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사과나무 대목으로 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것, 배를 채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코도 향기롭게 하고, 그 다음에 눈도 호화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애기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의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힐 정도로 좋아요. 제가 영화에서 봤는지 소설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과꽃 향기다라고 하는, 사과꽃 향기 바람에 다 날리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이 사과꽃 향기는 아주 좋죠. 그 꽃도 예뻐요. 요즘은 사과꽃도 예쁜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과라고 하는, 애기 사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와서는 이제 하나 원예 품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열매가 이제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죠. 익어가면은 그 풍취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했는데, 이 나무를 제가 지금 도입한 지가, 제 손에 건너온 지가 한 4, 5년 좀 더 됐죠? 5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좀 분이 작은가 열매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하긴 무거워가지고 가지 정리도 좀 해주고 그래야 열매가 좀 오는데, 뭐 이거 들으려면은 낑낑대는 소리를 내니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지금 큰 맘 먹고 가지 정리도 어차피 해야 되고 내년에 분갈이도 돌아오는 봄에 분갈이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이 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은 보셔서 했겠지만은 이 분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원분에다 심어놨죠. 원분에다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원분에다 심어놓으면은 정면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삥삥 돌려가면서 보기 좋은 쪽이 정면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원분은 초보자들이라든가 또 정면이 애매한 나무들한테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봐보세요. 요 뿌리를 갖다가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앉히기가 딱 좋은 나무가, 좋은 분이 바로 이 원분이죠. 이 원분 상당히 고급 분인데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가지 정리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무는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만들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갈 겁니다. 자, 요 나무는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 요래요.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햇볕과 바람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이 햇볕과 바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지가 전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톡톡 부러지는 가지들은 일단 전사자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끝에 요 눈 있죠? 지금 정면으로 보니까 안 보일 텐데 요 눈, 요게 지금 꽃눈입니다. 그래서 이 꽃눈을 달고 있는 가지는 짧아요. 이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쪽은 길죠. 그래서 요 눈은 꽃눈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울 때 이렇게 짧게 열매가 열리는 가지를 짧을 단자, 과일 과자, 가지 지자를 써서 단과지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보면은 분재를 나중에 하라는 뭐라 그럴까, 신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죽은 가지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가지를 단순화시킵니다. 뭘 남겨놓느냐? 여기 봤죠? 작게 내년에 꽃이 필 가지들. 그러면은 봐보세요. 자, 옆에서 보면은 요 가지하고 요 가지는 밸런스가 맞은데, 근데 요 가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가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안에 가지들이 많이 난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해마다 꾸준하게 가지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가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년에 이제 이 가운데 가지에서는 잎이 피는데 양쪽에서는 단과지로 꽃눈을 달았고, 여기도 보면은 그쪽에서 보면 안 보여요. 숨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작게 또 단과지가 맺혀 있죠.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일자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일자로 반드시 컸죠. 반드시 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가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지, 마지막 가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줄이는데, 그런데 요 가지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또 꽃빛이 피는 가지 요 하나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왕창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은 요 가지 길이가 팍 줄었죠. 아이고, 손에 대는 때마다 부러지는 것이 사람을 은근히 긴장하게 만드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사과는 이렇게 자른 자리가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약을 발라야 돼요. 튜브에다가 주황색으로 들어있는 그 불안병 약을 바르는데, 여기는 이제 사과 가수원이 아니니까요. 사과 가수원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도 카토파스타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지를 갖다가 애기 사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이런 식으로 열매 열리는 가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신기할 거예요. 제가 어떤 가지는 사른지를 눈으로, 그 작은 눈으로 봐도 금방 알아내가지고 잘라내고, 어떤 가지는 남겨두고 해서 저를 굉장히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여러분들도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일단은 죽은 가지는 이 이끼가 끼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끝까지 이끼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지가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햇볕에 말라가지고 가지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시체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들만 찾아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짧은 가지들은 쉽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긴 가지들이죠. 저쪽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쪽은 세력이 지금 몰빵을 해가지고 엄청 그쪽은 세력이 강하죠. 그건 어떻게 치울 것이냐. 그래야 몸무게를 갖다가 줄여야 다음에 분갈이 할 때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몸무게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는 요 가지를 갖다가 누가 아까 들고 오면서 뿌려먹은 이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이씨, 이게 누가 뿌려먹었다냐.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치고요. 자, 요 가지들은 여기에서 깊게 잘라요. 이렇게 깊게 잘라주고, 여기서도 다시 잘라줍니다. 여기 제가 내년에 그 꽃눈 안 본다라고 그랬죠. 꽃은 안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꽃눈하고 상관이 없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깊게 잘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무 모양을 갖추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죽은 가지는 다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죽은 가지는 여기 살짝만 대도 다 부러져요. 우리가 흔히 산 가지는 휘어지고 죽은 가지는 부러진다라고 그러죠. 이거 해보니까 진짜 맞네요. 이 가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죽었답니다. 자, 죽은 가지는 지금 여기는 살아있죠. 녹색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죽은 가지는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일반 나무 색깔이죠.
죽은 거 맞습니다. 역시 예솔분재원 원장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분재원에 전화를 하셨을 때 낭낭한 목소리로 받는 분이 바로 요 분인데, 이 양반이 영상을 찍을 때만 되면은 이 벙어리가 됩니다. 아, 발 밟지 마요. 아, 발을 밟고 그래. 그런 말 한다고 발을 밟으면 돼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지들을 갖다가 짧게 잘라나가면서 죽은 가지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죽은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죽었으니까. 오, 정답. 죽은 가지는 죽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 좀 더 이왕이면 마음 쓰는 짐에 더 줄이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더 잘라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잘라가지고 또 키워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밥 얻어 먹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적당히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미친 듯이 세력이 왕성한 부분. 이 분재를 갖다가 잘 키우는 사람은 저렇게 나무가 한쪽에서 미친 듯이 성장하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분재는 균형과 조화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나무가 균형과 조화를 갖추면서 키울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건데, 벌써 이렇게 미친 듯이 나뭇가지가 성장을 했으면은 이건 제대로 된 분재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가지들도 균형과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요때 정리를 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가는 가지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굵은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죽은 나무 가지들 1차 제거 대상이고, 요 가지를 갖다가 굵은 놈 아깝다고 남겨놓으면은 이게 한없이 길어져 버리니까 이 제거 대상에서 1호는 봐보세요. 요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굵은 가지가 요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요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굵은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놈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요것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요 가지도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마음이 변했으니까 요 가지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장 센 가지를 위로 그래가지고 크고 있는 놈, 이 놈을 갖다가 대기업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어밭이 확장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은 이제 요놈이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나무들 가지를 갖다가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이 이만하니까 얘는 좀 더 키가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서거하신 요 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죽은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바로바로 해주고요. 자, 근데 있죠. 요놈을 정리하고 나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났어요. 그러면 요 가지는, 세 개는 여기가 뭉치게 만들어요. 그럼 뭉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 다른 데서는 몰라도 분재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아니다. 흩어지면은 가치가 높아지고 뭉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가 사는 일이 그런다라고 그랬죠. 이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흘러야지 어디에 가서 쏘나 목처럼 그렇게 뭉쳐버리면은 사는 것이 고단해져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가지를 팍팍 줄였는데, 줄이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도
줄이는 짐에 인심을 조금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팍 줄여버릴 거예요. 여기를 팍 줄이고 옆에 있는 이 줄 가지들도 이렇게 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세력을 엄청 센 가지인데 이 센 가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한꺼번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가지 수를 옆에서 한번 봐주실래요?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가지를 줄여 나가는 거죠. 이게 줄여 나가는데, 이게 줄여 나가다 보면은, 이제, 아까는 이쪽이 굉장히 울창한 수풀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요, 이제? 가벼운 산책길 정도 됐나요? 생각하기로 가지가 많이 말랐어요. 이게 가지를 자르다가, 미심쩍은 가지는 두 번, 세 번 나눠서 잘라보면은 죽은 가지들이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도 죽은 가지는 톡톡 부러져요. 자,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약한 가지를 남겨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굵은 가지를 통째로 잘라버리면요. 통째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요 가지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내년에 분갈이 안 할 건데 너무 잘라내는 것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잘라내도 돼요. 왜 그러는 거니? 그렇게 잘라내면요 이 나무가 내년에 아무래도 꽃과 열매가 조금 오겠죠. 그러면 나무한테는 1년 좀 쉬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노냥 새끼를 8마리, 9마리 낳다가 그 애는 2, 3마리 나가지고 단축하게 키워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래도 젖을 뺏기는 것도 조금일 것이고 신경 써야 될 것도 좀 덜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애미 고양이 지가 먹고 챙기는 것도 조금 해서 몸이 좀 튼튼해져서 다음에 새끼 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꽃과 열매가 이제 안 온다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무성했던 가지를 전부 벌목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화 시켰어요. 살았는가 보다? 가지 일부만 죽고 여기는 또 살았어요. 살았으면은 산대로 대우를 해주면 되고 요 가지는 톡 죽었고요. 요 가지도 톡 죽었고요. 요 가지는 톡 살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브레이크 타임이 왔습니다. 어디가 브레이크 타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 두 줄기가 올라왔죠. 이 두 줄기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두 줄기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관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가 최대 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해보려고 한번 건드려 봤더니 이게 또 부러져 버렸어요. 죽은 가지예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요 죽은 가지는 일단 죽은 거니까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생각했던 코스가 바로 뭐냐면은 이 직선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직선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면은 가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소는 됐죠. 근데 해소가 됐는데 가운데가 수관이 낮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이제 해야죠.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을 한번 잘라 볼게요. 굵은 것들, 힘 받는 것들은 삼지창으로
세 군데가 나오면은 되게 가운데 것이 힘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닿았던 것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지금 수간으로 만들까 어쩔까 지금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또, 일단 뭐 무대포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가지가 좀 미세한 것 같으니까 이 나무는 꽃피고 열매를 보는 나무지 잔가지가 밀생한 그런 자태를 보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잔가지 멋보다는 조금 투박한 그런 가지들을 보는 나무예요. 자, 이 나무를 갖다가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두면요.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방치를 그냥 긴 가지만 눈에 뵈는 대로 설렁설렁 잘라냈더니, 이렇게 많이 잘라냈어요. 지금 엄청 다이어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거리가 좀 많네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작업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상처 치료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드릴 상처 치료제가 있습니다. 어때? 이제 나무가 좀 꼴이 나오는가요? 그래도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철사를 지금 걸어서 나무 가지 방향을 좀 여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는 거니? 자,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쌍립 써가지고 나란히 올라간 것이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가위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요 가지를 일지로 나온 가지를 갖다가 제거를 할 겁니다. 여기가 벌어지는 이 비극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철사거리로 여기를 수정을 하기로 하고 여기를 일단은 좀 해소를 시켜야 제가 오늘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이제 저쪽에서 한번 봐주실래요? 어때요? 거기 잘라내니까 좀 낫습니까? 다시 붙일까요? 다시 붙여요? 못 붙여주는 것 아니까 저렇게 틈만 나면은 저를 골탕 먹이고 약 올리고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 나무 가지만 뒤로 약간 제껴서 수간 중심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가지는 구태여 철사거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모습하고 어때? 좀 나무 꼴이 됐습니까? 물론 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들 아닌 분들,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들리신 분들 중에서는 에이, 처음이 나섰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소속감이 좀 생기죠. 요게 나무를 좀 해마다 꾸준히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무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나무가 좀 많이 마른 가지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망가졌는데 제가 제 이 손이 조금 고급이죠. 특별하게 철사거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 것만으로도 나무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가지 정리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끝나면은 여기서 오늘 힘든 일 했다 해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상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상처 치료는 이 잘린 자리를 통해서 병균이 침입하는 걸 갖다가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나무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울렸으면은 달래는 것이 사람은 당연한 도리죠. 그러니까 요
나무도 상처를 입혔으니까 이 나무들이 이 상처를 갖다가 깔끔하게 아물어 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나무 가지를 이런 식의 마른 가지를 만들어 버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라냄으로 해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떼죽음 당하는, 지 마음대로 떼죽음 당해가지고 수령이 흐트러지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 세력에 걸맞도록 이 적정한 가지 수를 갖다가 유지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가지들이 고르게 세력을 고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을 갖다가 학대한다든가 이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라주는 나무하고 잘라주지 않는 나무하고 꽃과 열매가 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처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카토파스타거든요. 이게 지금 이 카토파스타인데 제가 지금 작은 내내 손으로 조물조물했어요. 그래서 이게 침만 발라놓으면 아주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크게 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한 1.5cm 정도 되는데, 이걸 바른 것하고 안 바른 것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게 2년 정도 되면은 이 상처가 다 아물어요.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그럴 때요. 그래서 이런 이 상처는 최소한 5mm 이상 되는 상처는 이 카토파스타를 붙여서 아물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좀 쓰다가 생긴 거라 조금 성표가 좀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카토파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에를 갖다가 따내고 이제 자그마한데 카토파스타 붙이기 힘든 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짜서 이거 지금 뚜껑이 약간 망가져서 이게 잘 굳어요. 굳어야 상처 보호가 되죠. 이렇게 구멍이 막혔을 때는 철사라든가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가지 끝에 이런 데가 잘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뭇가지가 타고 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것은 카토파스타보다는 연성, 부드러운 성질이 훨씬 적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쓰지만은 요 카토파스타는 또 어디에다 많이 쓰는 거니 철쭉, 가지를 잘랐을 때 이걸 아주 요긴하게 써요. 그래서 철쭉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3mm 이내에 조금 뭐라 그럴까 보호해야 될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금 큰 상처는 카토파스타를 붙이고 이 카토파스타를 붙이기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는데 이것은 짜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굳어져 가지고 상처를 완벽하게 아물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가지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꼭대기도 철사 걸었어요. 4mm짜리 해가지고 한 가닥으로 해서 방향을 트는데 드디어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처 전부 다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분갈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배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지금 문제예요. 분이 굉장히 큰 분이
이 분도 지금 무겁다고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 이보다 더 분이 더 큰 것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것이 이 뭐랄까 밑에다가 저곡토를 넣고요. 저곡토를 넣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작은 분이라도 좀 어느 정도는 견뎌 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그렇게 분갈이를 해서 키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모습 한번 감상하십시오. 아직도 이게 자른 게 죽은 게 나와요. 예, 보면은 딱 의심이 간다 싶어서 건들면은 죽은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상 예설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